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이번에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이제 탄핵이 돼가지고 국회에서 탄핵해가지고 좀 직무는 멈춰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본인의 직무를 갖다가 다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7인 이상이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 규정, 그 조항을 갖다가 23조였습니까? 하여간 그 3조 1항인가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인용이 돼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금 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지금 국정감사 그런 얘기들만 나오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해놓은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대략 3명이 퇴임하고 17일 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현재 어떤 업무가 중단될 뻔 했는데,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법률 조항이 우선은 멈춰 있고 6명으로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죠. 알고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중앙일보의 정여식입니다. 정여식 시시각각에서 민주당을 위해 헌재를 멈추려 하나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대한 국민의힘으로 역사는 전진한다.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15자 주문을 선고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낸 입장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파면 2주년 때도 기념 논평에서 촛불혁명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부패한 권력을 몰아낸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상찬했다. 헌법재판소는 항상 그렇진 않더라도 민주당의 든든한 우군이었다. 헌정사 2번의 탄핵 심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건은 기각하고 박 전 대통령 건은 파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란 탄핵 사유와 중대성에서 둘은 다르다고 봤다. 헌법재판소 탄생 자체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다. 그해 10월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9차 헌법 개헌헌법에 포함돼 1988년 9월 출범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권은 입법부인 국회의 탄핵 소추권과 함께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탄핵이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가장 강력한 헌법적 무기란 점에서 헌재는 본성부터 야당 친화적이다. 이런 결정을 통해선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즉각 취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현 정당 해상 결정으로 폭정 및 반민주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 방벽 역할을 한다. 그랬던 민주당이 재판관 6명 헌재 마비 소동을 일으킨 건 말이 안 된다. 사법부 안팎에서 배경을 두고 방통위 기능 정지 장기화부터 이종석 소장 연임 저지,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노림 포석이라는 분석이 분분하다. 표면적으로는 압도적 다수당이니 17일 퇴임하는 이종석 헌재소장 등 국회 선출 재판관 3명 중 2명의 후임 추천권을 갖겠다고 고집이지만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선출 3명은 여야가 각 1명, 여야 합의 추천 나머지 1명이라는 협의 전통을 깨는 것이다. 이에 헌재 스스로 14일 재판관 7명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을 효력 정지하는 초의 비상소 조치를 했다. 남은 재판관 6명만으로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등 계류 중인 사건 심리를 계속하고 법리상 6명 만장일치로 파면 이혼 등의 결정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효력 정지 가처분을 말 그대로 임시처분이다. 가처분은 임시처분을 근거로 본안 사건에 대해 헌법적 결정까지 할 경우 자칫 헌재가 출범 36년 만에 정통성 시비에 말릴 수 있다. 결국 헌재 기능 부전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민주당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후임 재판관 추천 논의에 응하는 등 다수당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유체이탈 합법만 고수하고 있다. 윤종균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밤
논평을 통해 헌재 스스로 입법행위에 준하는 결정을 한 점, 국감 뒤 헌법재판관 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 등이 아쉽다라고 현재 유감을 표명했다. 같은 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국감에서 헌재는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다. 핵심은 심리를 지속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 번도 이진숙 탄핵 심판이 중단되기를 원한 적은 없다고 했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민주당이 신속한 탄핵 결정을 막으면서 방통위 휴업 사태만 연장하겠다는 속내만 보인 셈이다. 참 이 글 쓰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매끄럽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참 부럽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글을 읽으면서도 순간 이거 치밀어오는 이것 때문에 좀 방송이라는 게 이제 부적합한 용어가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정유식 이런 분들처럼 글을 전문으로 쓰는 분들은 탄핵소추 당사자인 민주당이 신속한 탄핵 결정을 막으면서 방통위 휴업 사태만 연장하겠다는 속내만 보인 셈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네요. 민주당이 8월 1일 MBC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강행 등을 사유로 탄핵안을 통과시켜 이 위원장을 직무정지한 지 75일이 됐다. 올해 말까지 탄핵 결정을 하지 못하면 방통위 기능 정지는 150일을 넘기게 된다. 올해 말 시한인 MBC, TV, 라디오 등 지상파 방송국 146곳의 재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1월 1일부터 송출이 중단되는 방송 대란이 벌어질지 모른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정부 기능을 정지하고 상권 분립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건 다수의 폭정에 불과하다. 이분이 정유숙 이분이 사회부장님이시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